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감을 드시면서 변비가 생길까봐 걱정하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감을 먹고 나서 배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홍시는 변비를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장 건강에 아주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어떤 분은 감이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다가 배탈이 났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감이 몸에 좋다는데 걔랑 같이 먹었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감과 홍시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감과 홍시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변비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바로 문제의 주인공인데요. 특히 덜 익은 감에 이 탄닌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우리 입안에서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고 게다가 수분까지 빨아들여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덜 익은 감을 드시면 정말로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감이 완전히 익어서 물렁물렁한 홍시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홍시가 되는 과정에서 그 많던 탄닌 성분이 90% 이상 사라집니다. 거의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성분이 늘어나는데 바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화장실 가는 걸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 할머니셨는데 평소에 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요즘 홍시를 먹기 시작했는데 화장실 가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시의 성분을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잘 익은 홍시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을 드시라고 말씀드리지만요. 자, 이제 감과 홍시가 우리 몸에 주는 다른 좋은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은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약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좋은 과일이에요. 먼저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생기고 심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폴리페놀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녹이 쓰는 걸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녹이 슬듯이 나빠지는데 폴리페놀이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약 먹으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감의 폴리페놀이 바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평소에 감을 적절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당뇨병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과일은 달아서 혈당이 확 오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감은 다른 과일에 비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혈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물론 당뇨병 환자분들은 그래도 조심해서 드셔야 하지만 일반 분들은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눈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신문 읽기가 힘들어지고 심하면 황반변성이라는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은 눈의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라는 부분이 나빠지는 건데 심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감의 주황색을 내는 성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당근에도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이죠.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보는 능력, 그러니까 밤에 운전할 때 잘 보이게 해주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밤에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신호등도 잘 안 보이고 표지판도 흐릿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권했고 그 중에 하나가 감이었습니다. 물론 감만 먹는다고 시력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눈 영양제도 같이 드시니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뼈 건강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감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가 다 아는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인데 사실 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뼈를 만드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만들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감에는 비타민 K와 망간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들도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감기도 잘 걸리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감이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잘못 드셨다가 큰 고생을 하시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과 깨입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보면 게도 먹고 감도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의 탄닌 성분이 깨의 단백질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덩어리가 됩니다. 응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심하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환자분이 응급실로 오셨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길래 검사를 해봤더니 위장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저녁에 게를 드시고 후식으로 감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수술까지는 안 갔지만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환자분들께 감과 게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말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게뿐만 아니라 다른 고단백 음식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유, 새우, 오징어 같은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도 감의 탄닌과 만나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생선이나 고기를 드셨다면 후식으로 바로 감을 드시지 마시고 1시간쯤 있다가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요.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감의 탄닌이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철분제를 먹을 시간이라면 감은 최소한 2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철분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그러시죠? 이런 분들은 단단한 단감보다는 부드러운 홍시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홍시는 이미 탄닌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서 위벽을 자극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아침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텅 빈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남아있는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어요. 심하면 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식사를 하시고 1시간쯤 지나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먹고 1시간쯤 지나서 간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이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도 결국 당분이 들어있는 과일이거든요. 특히 홍시는 단감보다 당분이 더 많아요. 물렁물렁하게 익으면서 당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단감을 선택하시고 양도 아주 적게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3분의 1개 정도 정말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셔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서 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감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홍시를 1개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공복에요.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라서 당장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음식도 자기 상태에 맞게 드셔야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도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감이라고 해도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날 수 있고 특히 덜 익은 감을 공복에 많이 드시면 위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위석은 말 그대로 위장 속에 돌덩이가 생기는 건데 이게 생기면 정말 고생이 심합니다.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사례인데 한 분이 가을에 감이 좋다고 해서 매일 5~6개씩 드셨대요. 그것도 덜 익은 감을 아침 공복에요. 그러다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석이 생겨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술로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꼭 적당량만 드시고 공복은 피하시고 잘 익은 감을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감과 홍시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감과 홍시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뼈를 강하게 만들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잘 익은 홍시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개나 고단백 음식과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고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적당량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 1~2개 정도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잘 익은 감이나 홍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덜 익은 감은 탄닌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전통 과일인 감과 홍시를 올바르게 알고 드시면 정말 좋은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음식들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 한 개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와 효능이 들어있다니 정말 자연의 선물이 아닐 수 없죠. 앞으로 감을 드실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